안녕하세요. 중위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죠.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면접 개요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1월 7일 저번 주죠. 목요일에 1차 합격이 발표가 났고요. 그리고 2, 3주 뒤에 11월 23일부터 24일 약 이틀간 면접고사를 보게 됩니다. 코지토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부 종합 면접이기 때문에 학생 수 인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면접고사일을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보셨을 때는 다 정했을 텐데 그 해당 면접일에서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1차 서류평가에서 3배수 선발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많은 면접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평균적으로 3배수 정도를 하거든요. 그냥 그 평균 정도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도 면접이 한 30% 정도인데 이 또한 그렇게 면접 비중이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면접의 기회도 많지도 않고 그렇게 면접의 비중이 높지도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지도 자기추천 전형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요. 2차 면접에서 내가 뒤집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최소한 면접에서만큼은 점수를 깎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엔요 코지도 자기추천 전형 평가 기준을 확인을 해볼 것인데요. 확실히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만큼 평가 요소는요 학생부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생기부 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에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학교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성을 30%나 본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한 20% 정도 보게 되는데 인성이 첫 번째로 있어요. 학교의 인재상을 잘 알고 있는지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즉 학창시절 내에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요 학업 역량, 본인의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떨어졌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요. 전공 탐색과 발전 가능성은요 사실은 두 개 다 묶어서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 동안 어떻게 내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 두 가지 위주로 해서 얼마나 이 전공의 진심인지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발전 가능성 또한 이 학과를 들어와서 학교에서 어떤 탐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목표의식이 얼마나 뚜렷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컬 캠퍼스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학생들을 저희가 지도를 해봤지만 꼬리 질문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학생이 답변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면접 자체가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대화를 한다라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를 하려면 어정쩡하게 암기를 해가는 것보다 본인의 생기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답변을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그 답변의 스토리를 잘 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기부는 전공 관련 활동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답을 못할 경우에 또 꼬리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감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면접에서 절대로 점수를 깎이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로 가자고 했었죠. 이때 점수 깎이면 합격 확률에 있어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는요 참 친절하다는 느낌을 매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시 문항을 공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 소통 영역 인성 영역부터 학업 역량, 전공 탐색 역량, 그리고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 부분에서 건국대 글로컬에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예요 라는 예시 문항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예시 문항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해보고 생기부의 어떤 부분에서 물어볼 수 있을지 한번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인성인데요. 인성 영역 30%나 본다고 했었죠. 어떤 부분에서 많이 물어보느냐? 토론회 준비 과정 같은 경우는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나올 수 있죠. 창의적 체험 활동 모르시는 학생분들 있을 것 같은데 창체 같은 경우는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처음에는 진로 활동,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 활동, 마지막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인데요.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동아리 활동에서 예를 들어서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신문 동아리라든지 충분히 토론회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 내에서 토론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면 충분히 면접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한 치료 개발을 동물과 실용에 활용을 한다면 이런 치료학 개발과 같은 질문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는 의료생명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학과일 경우에는 치료약이라든지 어떤 의료 관련된 질문들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의료 관련된 활동은 당연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보다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 활동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어떤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친구들과의 갈등을 해결해서 내가 이것을 좋은 아웃풋을 냈었던 경험을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활동 같은 것도 충분히 인성 분야에서
본인의 평가를 높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학업 역량 20%입니다. 학업 역량은 당연히 여러분들 성적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성적이 올랐다면 올랐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생명공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 오른 이유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저라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떤 내가 생명공학 관련된 동아리라든지 화학2, 화학시간 혹은 생명시간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배우면서 내가 생명공학 분야 쪽으로 커리어를 넓혀보고 싶다라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성적에 대한 질문이었어도 학과와 관련돼서 충분히 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실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수와 로그의 원리, 이런 것들은 수학 시간에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의 사물을 보는 시각, 이것도 당연히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분야겠죠. 전공 탐색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록 여기에는 20%밖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캠에서는요, 녹색기술 융합학과, 에너지 신소재 공학과가 있는데 그런 학과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 동아리 활동에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보고서를 썼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본인이 활동한 내에서는 조금만 전공과 관련이 되었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활동하지 않은 것 이외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학생들을 지도를 했을 때 안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부만큼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배웠다라는 것은 의료생명대학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고전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질문들은 어떤 학과에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인문사회융합대학에서 동화한국어문화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요. 그런 교수님들이 만약에 학생의 생기부에 고전 작품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전 가능성 역시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이렇게 교수님이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창체는 무조건 면접 전에 완벽하게 암기를 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암기뿐만 아니라 내가 그 활동 안에서 어떠한 스토리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면 좋아요. 만약에 이 스토리라든지 답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저희 입시부 장관에서는요, 글로컬 캠퍼스 코지토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클래스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행복지수를 만드는 모든 학습, 이런 것도 당연히 창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수학과 과학을 연계한 글쓰기, 이거는 뭐 세특에서 수학 시간 혹은 과학 시간에 할 수 있는 활동이었겠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은 확실하게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인 만큼 생기부 내에서 충분히 답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추천 전형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2대1 면접이고 10분 안쪽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은 10개까지는 아마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한 7개 정도, 7, 8개 정도의 질문으로 학생들과 꼬리 질문과 함께 더불어서 물어볼 예정인데, 처음으로 바로 자기소개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먼저 시킨 다음에 분위기를 좀 풀어주고 본인이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안 됐다면 저희한테 문의를 꼭 주시고요. 자기소개를 통해서 본인의 가장 중요했었던 활동을 하나 어필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활동에서 꼬리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 인성부터 전공 관련된 역량까지 어디에서 나온댔죠? 창체나 세특만큼은 무조건 보셔야 된다. 창체 세특에서 한 4-5문항 정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코지토 같은 경우에는요, 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독서칸 없어졌지만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기부에 보면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든지 창체라든지 행동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다 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찾기 힘들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포부를 말씀해 주시면 면접은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제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기전자공학과 지원 동기를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글로컬 캠퍼스에서는요, 전기전자공학과는 없어요. 그 전에 다른 대학교 학생 지원했었던 전기전자공학과 지원 동기를 이런 식으로 썼는데 항상 모든 답변은 이렇게 4단계 말하기 방법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번 학생의 경우 한번 케이스를 보시죠. 학창시절 중 반도체 공장 견학 갔던 경험이 전기전자공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 합격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학생의 경우에는요, 똑같이 1단계 주장을 먼저 하는 거예요. 두 갈식으로 먼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주 맹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전기전자공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1학년 1학기 진로활동 시간에 반도체 공장 견학을 갔던 경험이 이 학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꼬리 질문을 굉장히 물어본다 그랬죠. 그 꼬리 질문, 안 좋은 꼬리 질문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2단계, 즉 세부 내용과 그리고 깨달음을 2, 3단계로 답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그 당시에 기업 관계자 분께서 매우 세밀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공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직접 체험시켜 주셨던 경험은 제 강점인 섬세함과 잘 맞다고 생각해 이 학과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끝나면 한 8, 90점이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4단계 향후 계획까지 얘기해 주시면 100점짜리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학교 국과목 중에서 반도체 공학 수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이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라고 포부까지 답변을 해주면 지원 동기 하나 물어봤는데 그 안에 스토리도 탄탄해. 그리고 그 뒤에 포부까지도 완벽하다. 그러면 이 학생을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답변하기 힘들다, 저희 코지토 자기 추천 면접 코칭 프로그램 진행 중이니까요.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코치해 드렸던 예상 질문들로 준비를 해주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권 전문 입시연구소의 입시부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